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엔트리급 게이밍 노트북 9종류를 비교 리뷰하려고 합니다. 선정 기준은 현재 단화와 순위가 높은 제품들로 골라봤습니다. 르누아르 CPU 공급 부족으로 르누아르 노트북들은 품절 또는 예약 구매 상태입니다. 이 품절 상태는 10월 말은 가야 어느정도 풀리고 11월 빅스 때 또 대량 예약 구매로 내년 1월, 2월까지는 물량 부족 현상이 계속될 듯 합니다. 노트북 정보는 상세 스펙, 문의 리뷰 검색, 유튜브 리뷰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브랜드는 한성컴퓨터와 에이수스, 레노버, MSI를 단화와 판매 상위 제품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중 단화와 상위권은 레노버 노트북들이 가격이 저렴하여 상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가성비 노트북으로 레노버가 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트북이나 컴은 지금 필요하시면 구매하시고 현재 게이밍 노트북을 갖고 계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3000번대 그래픽 탑재된 노트북이 나오면 비교 후 구매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게임 위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GTX 2060, GTX 2070 제품만 구매하셔도 여유롭게 오래 사용 가능하고요. 인코딩 작업이나 그래픽 작업을 하실 거면은 액정이 sRGB 100%, NTSC 72% 정도 대역이 되는 거와 GTS 1650ti, 1660ti 정도로 구매하셔도 충분합니다. 게임 위주일 경우는 그래픽이 가장 좋은 걸 구매하시는 게 낫고요. 인코딩이나 그래픽 작업이시라고 하면 액정과 그 다음 어느 정도 보급형 GTX 1650ti나 1660ti 정도로만 구매를 하셔도 데스크탑 대용으로 쓰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데스크탑의 3000번대 그래픽카드는 성능 향상이 높지만 소모 전력도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노트북으로 이식될 때는 소모 전력은 더 낮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00번대 그래픽이 탑재된 노트북이 나오고 나서 성능 보면서 구매하시는 게 기존 게이밍 노트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나으실 듯 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발열 성능, 그래픽카드가 최우선순위로 분류해야 될 점입니다. 발열이 제대로 안되면 스로틀링이 걸려서 CPU나 그래픽카드의 능력을 제대로 못쓰고 다운클럭이 되는 거나 이제 성능이 점점 다운이 됩니다. 레노버 게이밍 노트북 2종이 80만원대로 가장 저렴해서 그래픽도 가장 낮은 사양의 GTX 165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낮은 만큼 그래픽도 가장 낮은 사양인데 가격대가 80만원대로 게이밍 노트북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상위 포지션에 있고요. 8종류의 노트북들은 15.6인치 모델인데 한성은 제가 17.3인치 제품 한 종을 추가해서 모니터가 크고 sRGB 100%인데도 가격이 높지 않아 게이밍 노트북에 대한 시야를 넓히시라고 추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세 번째 TFG7476H 앞에 7자가 붙은 게 17.3인치 제품이고요. 5자가 붙은 게 15.6인치 제품입니다. CPU는 AMD와 인텔이 섞여서 상위 포지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AMD는 르누아르 제품 4600H, 4800H 고전력 제품이고요. 인텔은 10세대 i5, i7 또 고전력 제품입니다. CPU 성능은 시네벤치 멀티 다중스레드 점수 기준이며 i5 10300H는 2048점, 제가 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i5 10300H는 2048점, i7 10750H는 2359점, 그 다음에 AMD는 4600H는 3418점, AMD 4800H는 4260점입니다. CPU 멀티 성능만 놓고 보면 르누아르 제품이 인텔의 1.5에서 2배 가까이 점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액정 밝기는 ASUS 터프 게이밍 A15 FA506IV HN274와 레노버 게이밍 3i 15IMH i5 리젠드와 레노버 리전 5 15ARH R5 젠은 250니트고요. NTSC 45% 액정입니다. 나머지는 300니트의 144Hz sRGB 100%, NTSC 72% 액정입니다. 참고로 ASUS 액정은 물 빠진 색감으로 NTSC 45% 미만으로 색 재현율이 좋지 않습니다. 모두 IPS 액정이며 눈부심 방지 슈퍼 브라이트 슬림형 베젤이 기본 설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대부분 듀얼 구성이 가능한데 한성 아방가르드 제품만 한 개의 단일 슬롯이라 듀얼 구성이 불가능한 점이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 CPU, GPU 성능 향상에 있어서 메모리 듀얼 구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방가르드 제품이 1.5kg으로 게이밍 노트북인데도 가장 가벼운 노트북이고, 그런데도 메모리 듀얼 구성이 아니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개인적으로 르누아르 CPU 탑재의 듀얼 슬롯에 1.5kg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려다가 메모리 슬롯이 1슬롯이라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8종 모두 M.2 2280 추가 슬롯이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요 한 가지 레노버 게이밍 3i 15IMH i5 리젠드는요, 2.5인치 SSD HDD 슬롯을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NVMe M.2 모델이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그래픽은 되도록 RTX 2060을 추천드립니다. RTX 2060, RTX 2070. 제가 RTX 2070은 너무 가격이 높아서 이쪽에 넣지는 않았는데요. RTX 2060으로도 웬만한 게임은 다 잘 됩니다. 지금 현재 노트북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 RTX 2060이 상위 포지션이고요. 그 위에 2070도 있긴 하지만 2060으로도 충분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현재 나온 노트북 모델 중 가성비로는 가장 좋은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RTX 2060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성컴퓨터와 에이수스 터프가 RTX 2060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게임은 다 되고요. 아래에 보면 GTA5 프레임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제일 낮은 GTX 1650의 59점과 RTX 2060의 118점,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게임을 하시려고 하면은 RTX 2060 이상을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최소 GTX 1660 Ti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100프레임 이상은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신다 그러면 이 밑으로는 안 보시는 게 사실은 낫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래 쓰셔야 된다고 하면 가격 차이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 GTX 1660 Ti나 RTX 2060 그래픽만 보시는 게 낫습니다. 게임을 하시려면. 하지만 그래픽 작업이나 인코딩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GTX 1650 Ti 이상급만 돼도 됩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최우선은 그래픽 카드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발열 성능을 보셔야 됩니다. 포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뭐 간단히 하면 USB-C 타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개 또는 이 MSI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USB 뭐 3.0 A 타입 2개, 1개, 2개, 1개 거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성 아방가르드가 지금 PD 충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네요. 제가 그럼 요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그 한성 컴퓨터 5476H와 5475H, 그 5476은 RTX 2060이고요. 뒤에 6이 붙은 게 RTX 2060 그래픽카드를 나타내고요. 뒤에 5가 붙은 게 GTX 1650 Ti입니다. 그래서 둘 다 구성은 동일한데요. 현재 한성컴퓨터 7476, 6이 붙은 것도 RTX 2060이고 요 세 개는 포트 구성이 동일합니다. 후면에 미니 DP가 2개가 있고 HDMI 2.0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개의 외부 모니터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미니 DP 또 HDMI 변환잭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3개까지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USB 3.1 C타입 1개와 그 다음에 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켄시턴 홀과 유선랜, USB 2.0 A타입이 1개, 그 다음에 헤드폰 마이크가 따로 있습니다. 얘는 하나의 잭이 아니라 헤드폰과 마이크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SD 리더와 USB 3.0A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후면 방식으로 지금 잭이 뒤로 빠져 있는 게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레노버 리전 5 시리즈가 젠과 프로가 있습니다. 둘은 이제 구성이 동일한데 사양만 좀 다른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밝기 차이가 좀 나죠. 네, 밝기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래픽도 차이가 나고요. 얘는 GTX 1650, 리전 5 여기 프로 제품은 GTX 1650 Ti입니다. 그리고 구성이 얘도 후면은 유선랜 USB 3.1, DP 출력이 가능한 C타입 단자가 하나 있고요. USB 3.1 A타입 2개, HDMI 전원잭, 켄시턴 홀이 있고 좌측에는 USB 3.1 A타입 1개, 오디오 잭, 우측에는 USB 3.1 A타입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에이수스 터프 제품이나 한성 컴퓨터 아방가르드나 레노버 게이밍 리젠드 제품이라 MSI 크리에이터는 후면에
잭이 없고요. 모두 좌우측에 이렇게 잭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멈춰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D카드가 여기 보면은 대부분 SD카드 또는 마이크로 SD카드를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없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멈춰놓고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키보드에 RGB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알록달록하게 색상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키보드 RGB 라이트를 제공하는 거는 한상컴퓨터와 에이수스 터프 제품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 백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레노버 제품은 특징적으로 웹캠을 잠글 수 있는, 물리적으로 잠글 수 있는 웹캠 오프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한성컴퓨터 아방가르드 제품이 1.5kg에 굉장히 가볍고 게이밍 노트북 발열 성능도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얘는 그 배터리도 90W 이상 들어가 있고 USB PD 충전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100W 이상 나가는 100W 이상 가까이 되는 PD 충전기를 꽂았을 때만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 이하일 경우는 사용하면서 충전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그 판매사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USB PD가 지원되는 C타입 단자로는 DP Alt가 미지원입니다. 이게 그 디스플레이로 출력되는 부분인데 디스플레이 출력은 안 되고 USB PD 충전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노버 게이밍 노트북 리젠드 제품은 USB-C에서 PD와 디스플레이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보시면 배터리는 이 아방가르드가 정말 괜찮습니다. 아방가르드와 에이수스 터프 제품이 모두 90W. 근데 이 배터리 크면서 무게가 가벼워서 이게 좋은 거지, 나머지 제품들은 무게가, 이 90W인 에이수스 터프 같은 경우는 무게가 2.3kg예요. 들고 다니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더 무거운 이 2.5kg 되는 7475H 제품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가끔 휴대를 합니다. 휴대할 때 좀 뭐 약간 무겁다라는 건 있긴 한데, 그래도 데스크탑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가볍다 생각하고 필요할 때는 좀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의 1.5kg 무게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단지 램 슬롯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큰 단점으로 보이고요. 두께도 아방가르드 제품은요 16.8mm입니다. 나머지 제품들이 다 20mm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지금 이 정도 얇기면은 지금 슬림5가 19.9mm거든요. 그거보다 더 얇습니다. 사이즈도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베젤 사이즈를 봐도 굉장히 얇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른 제품들을 보면 베젤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 보시면은. 그리고 이 레노버 리전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 보시면 접히는 부분이 약간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열되는 통풍구 부분에서도 어차피 다른 제품들도 통풍구에 큰 영향은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앞으로 나와 있어서 통풍구를 전혀 방해 안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리전 제품이 약간 디자인적으로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얘만 이제 17.3인치는 좀 더 크고요. 대부분 가로 360 정도로 비슷하죠. 근데 확실히 한성컴퓨터 아방가르드가 좀 적습니다. 356.3mm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도 이렇게 사이즈는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확실히 레노버 리전 제품이 패널이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서 좀 더 큽니다. 약간 몇 센치 정도 더 크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문의글 보면서 문의나 그 상품 스펙이나 판매자 답변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약간씩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표기를 해놨냐면, 특이하게도 요 한성 노트북에 이게 C2 DP 단자를 꽂아서 PD 충전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얘도 100W 이상 되는 거를 꽂아야지만 가능한데, 그래서 이 내경 외경이 그 판매사가 답변으로 이렇게 남겨줬더라고요. 안쪽은 2.5mm, 바깥쪽 5.5mm에 C2 DP 단자가 있으면 PD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5인치는 메탈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제 상판이. 그리고 17인치는 제가 갖고 있는 17인치는 다 강화 플라스틱이었는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15인치는 메탈, 17인치는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수스 터프 제품은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봤었는데 발열이 잘 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소음도 좀 강하고. 근데 게이밍 노트북들은 소음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스로틀링 걸리지 않고 최대한 열을 빼내야지만 게임 성능을 올려야 되니까 되는데, 이 한성 노트북의 단점이 뭐냐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좀 키보드 주변이나 그 키보드 밑에 손바닥이 닿는 부분이 좀 뜨겁습니다. 약간 덥게 느껴져요. 발열이 그래서 CPU 온도나 GPU 온도는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는데 이 키보드 부분에 열감이 좀 느껴지고요. 에이수스 터프 제품은 키보드 쪽이나 상판 쪽은 열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보여드리듯이, 제가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듯이 뒤편에 허니콤 구조로 뒷판이 되어 있는데, 이 허니콤 구조가 저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다 막혀 있습니다. 거의 다 막혀 있어서 발열이 안 되고 상판 키보드 부분으로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빼는 방식입니다. 이 에이수스 터프 제품이 이래서 키보드에 있는 키보드 쪽으로 열이 올라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이 단점은 뭐냐면, 그러면서 발열이 잡혀서 CPU와 GPU의 온도가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게임을 좀 심하게 하거나 인코딩을 좀 오래 돌리면 94도를 넘어요. 근데 저 한성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을 하면서 많이 높아봐야 84도예요. 84도도 잘 나오지 않고, 웬만한 게임을 돌릴 때는 오히려 GPU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골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80도가 안 넘는 상태고, 인코딩을 가혹하게 돌렸을 때는 84도가 나오지만 그 외의 작업에서는 그렇게 높은 온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한성컴퓨터 이 아방가르도 제가 다른 사람들 이제 상품평이나 그런 걸 다 보니까 발열이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뒷판에도 그 발열 통풍구가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두께도 얇은데도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인텔 CPU라는 거와 단점과 그 다음에 램 슬롯 하나라는 거 빼고는 굉장히 무게도 그러고 휴대용으로도 가능하고 사이즈도 좀 적당하고 15.6인치에 PD 충전 가능하고 배터리 용량 크고 데일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굉장히 전천후 게이밍 노트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이제 좀 이렇게 HDMI 단자나 뭐 DP 출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아방가르드가 그 히팅 파이프가 2개라서 발열 관리가 우수하다는 리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sRGB 100%라서 또 액정이 굉장히 좋고요. 이거 보실 때 액정 좋은 것도 디자인 쪽이나 그쪽은 액정 좋은 거로 최우선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를 보시면서 게임을 하실 거면 앞에서 맨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무조건 그래픽카드와 발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디자인 작업을 하실 것 같으면은 CPU와 액정, 그 다음에 그래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출시 연원을도 봐야 되는데요. 이게 가장 인기가 높은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제품 2020년 7월, 4월, 7월, 5월, 6월, 5월, 5월 이렇게 돼 있는데, 상품 문의나 의견 등이 상품평가 문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출시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리는 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성 5476H는 RTX 2060 제품이고요. 얘는 GTX 1650 Ti입니다. 상품 문의 개수가 다르죠.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가격이 싸지만 이 제품을 더 많이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많이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 제품도 그러고 이 제품도 그러고요. 가격 차이가 뭐 한 30만원 정도 차이 나죠. 이 에이수스 터프 제품도 이 RTX 2060 제품 말고 그 밑에 제품은 가격이 비슷해요. 한 100만원 초반 정도 하는데, 이게 좀 그래픽 카드만 차이가 나가지고 가격 차가 나는 게 아니고요. 메모리나 기본 저장 메모리가 다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16기가 메모리 제공이고 얘는 8기가 메모리 제공입니다. 그리고 RTX 2060, GTX 1650 Ti, 그 다음에 저장 공간도 500기가, 256기가입니다. 에이수스 터프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500기가지만 그 밑에 하위는 256기가입니다. 메모리도 얘는 16기가지만 8기가입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을 더 주고라도 그래픽카드가 성능이 대폭 올라가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늘어나고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저장 공간도 2배가 되는, 그러니까 절대 30만원이 비싼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에이수스 터프 제품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출시됐을 당시에 이 139만 9천원이 아니라 109만원 정도의 빅스마일데이 할인을 최대한 받아서 109만 정도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말에 빅스마일데이 때 또 괜찮게 가격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쓰신다 그러면 이 아방가르드 제품은 굉장히 오래 사용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휴대용으로도 괜찮고 무게도 괜찮아서 괜찮을 것 같고,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뭐 3000번대
노트북이 나오면 그래픽카드 3000번대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지금 뭐 게이밍 노트북 있으시다 그러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고, 아니라고 하면은 RTX 2060 이상을 보시는 게 나아요. 이 나머지들은 정보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런 제품들도 있구나, 그렇게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항상 최상위에 올라가는 건 레노버 게이밍 노트북이에요. 가격이 80만원대인데도 얘네들이 할인을 할 때는 75만원까지도 내려갔었는데, 그런데도 근데 GTX 1650이에요. TI도 아니고 1650. 당연히 그래픽이 성능이 떨어집니다. 액정도 안 좋아요. NTSC 45%입니다. 밝기도 떨어져요. 그래서 가격은 낮지만 가성비가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해서 사실 것 같으면 RTX 2060 이상은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슬롯이 듀얼로 제공되는 거로 사셔야 돼요, 게이밍 노트북을 사신다고 하면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일단 제가 추천드릴 거는 딱 그래요. RTX 2060 이상의 제품 게이밍 노트북은 구매하시고, 휴대성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아방가르드 이 제품 괜찮은데, 단점은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인텔 CPU라는 거. 인텔 CPU는 AMD 동급 CPU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CPU 점수가. 멀티 점수가 4260점인데 인텔은 2349점, 2048점입니다. 반밖에 안 나옵니다. 10월이나 11월 중에 또 이제 신제품 또는 이제 빅스마일 전에 쓸만한 노트북이 나오면 한번 또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엔트리급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문의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